시한폭탄. 여러분, 대한민국 축구의 심장구에 시한폭탄 하나가 설치됐었습니다. 소리도 없고 빛도 없지만 분명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. 김준석입니다. 자, 오늘 홍명보 감독의 국가대표팀에서 소위 울산 타벌이 어떻게 판을 치게 될 것인지 그 끔찍한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합니다. 이 위험의 실체를 알려면 우리는 먼저 울산 HD에서 벌어졌던 그 충격적인 사건부터 되짚어봐야 합니다. 라커룸에서 벌어진 사실상의 쿠데타, 그리고 그 중심에 있던 핵심 선수들. 자, 그런데 지금 정말 소름 끼치도록 위험한 재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바로 그 선수들과 그들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스승 홍명보 감독이 이제는 국가대표팀의 운명을 함께 쥐게 된 겁니다. 여러분,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. 이것은 명백한 적색 경보입니다. 자, 우리는 이 문제를 맹목적인 팬의 시선이 아니라 냉철한 위기 분석가의 눈으로 그 뿌리부터 파헤쳐야 합니다. 첫 번째 논점, 소름 끼치는 재회, 불쏘시개와 기름통이 만났을 때 팩트를 말합시다. 김영권, 조현우, 울산의 코칭 스태프 권위를 무너뜨린 그 중심에 있던 바로 그 두 인물, 이제는 대표팀 수비의 핵심, 기둥이 되었습니다. 그리고 벤치에 절대 권력을 쥐고 앉아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? 바로 그들의 스승이자 정신적 대부인 홍명보 감독입니다. 여러분,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? 클럽에서 한 번 감독을 상대로 자신들의 파벌에 대한 충성심이 더 크다는 것을 증명했던 선수들이 이제는 그 파벌의 수장과 함께 가장 신성해야 할 국가대표팀에 들어온 겁니다. 이건 단순히 몇몇 선수의 문제가 아닙니다. 이건 시스템의 문제입니다. 소위 홍명보의 아이들이라 불리는 이너서클이 대표팀 내부에 또 다른 권력 구조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의심하고 감시해야 합니다. 아니, 어떻게 이런 명백한 위험 신호를 축구협회는 보지 못했단 말입니까? 선수 선발의 제일 원칙은 실력입니다. 맞습니다. 하지만 그 실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원팀 정신입니다. 그런데 지금 대표팀은 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울산에서 그들은 감독보다 파벌에 대한 충성심이 더 크다는 것을 이미 증명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파벌의 대부가 바로 감독이 된 상황에서 우리는 정말 무서운 질문을 던져야만 합니다. 과연 그들의 충성심은 어디를 향할 것인가? 가슴에 달린 태극마크를 향할 것인가? 아니면 자신들의 스승을 향할 것인가? 두 번째 노점. 이것은 축구협회가 반드시 답해야 할, 그러나 영원히 침묵할 질문들입니다. 첫 번째 질문. 국가대표팀이 울산 현대 확장판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? 대표팀 내부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고리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까? 감독과 특정 선수들 간의 그 끈끈한 사제관계가 전술과 선수 선발이라는 가장 객관적이어야 할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까? 자, 상상해 보십시오. 다른 구단에 정말 뛰어난 젊은 선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선수가 우리 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기회를 박탈당한다면 그건 단순한 들공정이 아닙니다. 그건 대표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범죄 행위입니다. 국가대표팀에서 가장 신성한 가치, 바로 공정성이 지금 거대한 물음표 아래 놓여 있습니다. 두 번째 질문. 그렇다면 그 외부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리고 그 라커룸에서 가장 외롭고 고독한 외부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? 네, 바로 주장 손흥민입니다. 그는 월드클래스고 팀의 상징입니다. 하지만 그는 홍명보의 아이가 아닙니다. 전 세계가 그를 존중하지만 과연 이 라커룸 안에서도 절대적인 존중을 받을 수 있을까요? 아니, 이미 그들만의 서열과 대부가 존재하는 그 견고한 성 안에서 말입니다. 주장의 리더십이 제대로 설 수나 있겠습니까? 감독에게 직접 보고하는 또 다른 권력 라인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팀이 하나로 뭉칠 수 있단 말입니까?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. 역사는 다른 형태로 반복되지 않겠습니까? 클럽에서 마음에 안 드는 감독을 내쫓았던 그들이 만약 대표팀에서 스승인 홍명보 감독의 결정이 자신들의 이익에 반할 때
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? 그때도 조용한 항명과 태업으로 팀을 흔들지 않을 거라고 대체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? 반란의 바이러스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. 그저 잠복하고 기회를 기다릴 뿐입니다. 그리고 지금 그 바이러스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라는 가장 이상적인 숙주를 찾은 겁니다.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논점. 이것은 단순한 분석을 넘어 손흥민의 지친 절규이자 우리 축구의 미래에 대한 비극적인 예언입니다. 자, 이제 우리는 손흥민 선수의 그 말을 다시 곱씹어 봐야 합니다. 그가 너무 지쳐서 은퇴 후에는 축구와 관련된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말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그저 월드 클래스 선수의 육체적인 피로감, 그 정도로만 생각하셨습니까? 아니, 절대 아닙니다. 그건 바로 이런 지긋지긋한 파벌 문화, 선수단 내부의 정치질,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에 대한 환멸이자 끔찍한 절규였던 겁니다. 그는 평생을 보이지 않는 이 괴물과 싸워왔던 겁니다. 그런데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? 그 괴물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그가 주장 완잔을 차고 있는 바로 이 신성한 국가대표팀 안에서 더욱 강력한 권력을 부여받고 있습니다. 그가 평생 싸워온 그 괴물이 이제는 감독이라는 절대 권력의 비호 아래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겁니다. 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까? 팀을 하나로 만들어야 할 주장이 이미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강력한 파벌 앞에서 과연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?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정작 자신의 팀 라커룸에서는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야 한다는 이 현실. 손흥민의 그 한숨 섞인 말은 바로 오늘 이 암울한 현실을 정확하게 예견했던 겁니다. 파벌이라는 암세포가 대표팀을 좀먹기 시작할 것이라는 뼈아픈 경고였습니다. 그런데 우리는 그 경고를 너무 늦게, 너무 안일하게 깨닫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. 문제는 바로 사고방식, 그리고 문화입니다. 홍명보 감독 선임은 전술적으로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의도치 않게 거대한 위험을 자초한 셈입니다. 이것은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건 아주 위험한 도박입니다. 과연 홍명보 감독은 진정한 대한민국의 감독이 될 것인가? 아니면 그저 홍명보의 아이들의 감독으로만 남을 것인가? 여러분, 이건 단언이 아닙니다. 이것은 처절한 경고입니다. 대표팀 라커룸에 설치된 이 시한폭탄을 해체할 책임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홍명보 감독 자신과 대한축구협회에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 그들이 실패한다면 그 폭발은 단순히 하나의 대회를 망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. 아니, 태극마크의 순수성에 대한 우리 팬들의 마지막 믿음까지 산산조각 내버릴 것입니다. 오늘의 이 경고가 뼈아픈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. 저는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굳게 믿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니까요. 지금까지 저 김준석의 관점이었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? 댓글로 남겨주십시오. 그리고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십시오. 다시 뵙겠습니다.